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리딩을 해드릴게요. 선수가 경기 기간 중에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에 대한 거를 소지한 경우, 또는 선수가 경기 기간 외에 검사에서 금지된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경기 기간 외에 소지한 경우, 다만 금지 방법 또는 금지 약물의 소지가 본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성을 선수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해 말하시오. 아주 단골 문제죠. 금지 약물의 복용, 소지, 검출, 부정거래, 공모, 소재지 정보 제출 실패,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바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샘플 채취 거부, 선수에게 금지 약물 투여 또는 투여 시도, 금지된 연루, 도핑 검사 시 부정행위,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거는 정말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잘 기억을 하셔야 해요. 뒤에 보시면 도핑 방지 규정 위반 3가지 또는 도핑에 해당되는 것 3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자, 답변의 예시 보시면 금지 약물을 사용하거나 시도하는 것, 금지 약물을 소지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금지 약물에 대한 부정 거래를 시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3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도핑 방지 규정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시면 국내 바디빌딩, 피트니스,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의 총괄 전담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도핑 방지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도핑 방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유권 해석에 관한 사항,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 그리고 진행, 도핑 검사 결과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결국에는 뭐 도핑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죠. 세계 도핑 방지 기구의 금지 목록 결정이라는 부분 보시면 이제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 금지 약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건강에 그렇게 해를 끼치거나 해서 나쁘지 않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금지 목록을 결정한 그 물질들,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몸에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왜 금지 약물입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계속 도핑을 하면 안 된다, 스포츠에 반하는 행위이다 라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치만 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죠. 치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잘 한번 보세요. 포인트는 이거죠.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대한 국제 표준에 준한다면, 그렇다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 그리고 그 금지 약물에 대한 부분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겼다면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야 된다. 최소한 30일 전에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란 무엇인가?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선수가 질병 치료나 부상 회복을 위해서 금지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목적 사용 면책 국제 표준에 따라 심사 후에 사전 승인하는 제도이다. 선수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굉장히 이제 심하게 몸이 아프거나 다친 상태, 죽냐 사냐 막 이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였을 때 이 약물 또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위태로운 상태일 때, 그렇게 응급한 상황일 때는 면책해준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규정에 비해서 도핑 방지 규정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핑 면책 방법 3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도핑 검사에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또는 TUE 신청 시 승인이 되는 경우 3가지를 말하시오. 이런 형태의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질문의 형태가 파생될 수가 있죠. 1번, 금지 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 2번, 금지 약물 및 방법이 건강 회복 외에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3번,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 외에 다른 합당한 대체 필요가 없는 경우. 4번,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의 허가 없이 사용된 금지 약물 및 방법으로 인한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죠. 1, 2, 3 요 3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암기하시거나 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면책받은 후 인정받는 방법을 말하시오. 1번, 도핑 검사서의 복용 약물을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2번, TUE 승인 여부를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고, 3번, 도핑 검사관에게 TUE 판정서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3가지를 하면 면책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또 보시면 도핑 위반의 면책을 받았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4가지를 말하시오. 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단서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검사 결과, 그리고 진료 기록, 이렇게 4가지 서류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TUE를 승인하고 비승인하는 단체는 어디냐?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여기를 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다와 별개로 치료목적 사용면책위원회 TUEC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치료목적 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판정을 한다.